전 세계에서 산업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벌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기회들이 주가가 더 반영을 잘합니다. 그 앞서서 테슬라를 그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되고 AI, 우주 이런 걸 언급하시면서 로봇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니까 로봇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봇주 좀 많이들 대장주로 그 올해 주식으로 꼽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로봇주 잘 보고 있고 어차피 제가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되는 섹터.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저희가 입력한 것 말고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탑재가 돼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당연히 또 한 축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얼마큼 땡겨왔느냐 차이는 있을 거고 그만큼 뭘 성과를 보여주느냐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를 볼 때는 지금 먼저는 뭐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들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걸로 가기 전에는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같이 똑같이 작업하고 있고 그 안쪽에서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들 그런 쪽도 나오고 있고 그런 변화들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종목별로 뭐 무슨 에브리봇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혼자 막 이제 질주하는 종목들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어떤 트렌드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가장 산업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입니다. 네, 제조업체가 워낙 발달돼 있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노조가 좀 세요. 그럼 그거를 자꾸 피해서 자꾸 생산성을 높여서 어떻게든 근데 감원은 못합니다. 근데 생산성은 높여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 간격을 자꾸 좁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신규를 안 뽑겠죠. 그렇게 되면요. 안 뽑게 되는데 그러면 인력 대체가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려고는 많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래서 아마 활용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보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관점에서는 한 3월, 4월 달까지는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SCI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 채택된다 그러면은 요즘 수급이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노린다라고 되면 차라리 이게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사업의 확장성이나 성과가 나온 거는 좀 더 체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급적인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아직 이제 좀 확장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AMR 관련된 쪽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T로보틱스, V1텍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수주 받고 움직임이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저 PBR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저 PBR 많이 주식이 또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 펀더멘털한 이슈가 아니다. 뭐 그렇게 또 얘기도 하시기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번 그런 거 잘못 들었다가 한번 빠지면 영영 못 태어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좀 대표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좀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가이드라인. 저 PBR이 탄생한 배경이 좀 수치스러운 거고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주가가 쌀 동안까지 기업들은 뭐 했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냥 주가 상관없이 뭐 우리는 만족해. 왜냐면은 그렇게 방치하고 그러니까 주주는 무슨 주주입니까? 내 회사죠. 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이거 내가 회사 세운 거야. 내 회사야. 주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손 벌리는 게 주주. 이런 식으로 했죠. 저희 약간 사업이나 좀 하다가 좀 사고 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유상증자합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LG 디스플레이. 벌써 몇 차례 네. 학을 뛰죠, 지금 벌써 이번에도 또 증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그럼 그것도 주주들이 다 그냥 감수해 가지고 그래. 어떻게 울기며 겨자 먹기로 다 그 유상증자에 참여해 줍니다. 돈 생겨가지고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잘 벌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주주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사업 벌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 관리하고 그거를 소각을 해서 또
ROE를 훨씬 개선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면 뭔지 아세요? 입 싹 씻고 성과급 잔치하고 있고, 네 물론 그건 직원들이 고생했다 뭐 이것도 맞습니다. 더 고생한 주주는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렇게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싼 주식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애써 이제 정부가 일본 사례를 보면서 이거를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액션을 취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기업들이 얼만큼 이번에 눈치 보느라고 한번 쓱 하고 말면은 아무 저거 없어요. 예,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도 등살에 못 이겨서 하는 것 정도겠죠. 그거 말고 그냥 그 전부터도 미리 그런 회사들 많아요. 우리 회사 돈 벌면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그러면서 게다가 또 대주주까지도 직접 내가 주식 매수하고 주가는 여기 올랐는데 매수해버려요. 주가 저렇게 올랐는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매수한다고? 뭐야? 아니 결국에는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그 회사가 뭔지 아세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네. 차라리 이런 회사가 주가가 높든 말든 우리 지금보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땡겨오는 과정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 좋아지면 저 회사는 당연히 자사주 매입하고 또 석학할 거야. 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정부가 뭐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우리 회사가 아니고 내 회사가 돈 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주주를 위해서 소각하냐고 이거 아까운데 얼마큼 해야 눈치 덜 보일까? 1%만 해? 2%만 해? 이러고 있다가 소각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내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우리 어떻게 올해도 할 거고 앞으로 2년 뒤 3년 뒤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어떤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재평가를 받겠죠. 어떤 회사냐면 기아,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하는 또 계획들은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내는 거 보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좀 필요하다. 내가 주주 가치를 진짜 정부 의도 상관없이 하려고 했었다. 이게 끌고 가는 내 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회사들 그걸 더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저한테 은행주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주인이 없습니다. 은행주의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인 없는 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정부가 뭐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회사들에 투자를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2, 3년간은 금리 인상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오죠. 예대바지 줄어듭니다. 성장이 정체 또는 하회할 거예요. 게다가 또 고금리 시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폐해들, PF도 있을 거고 자영업자 대출 그거 코로나19 때 나왔던 그 부담감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할 게 좀 많은데 그럼 대손충당금을 좀 더 쌓아놓으면서 계속 유지해야겠죠. 그럼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의 성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벌어놓은 돈, 버는 거 가지고 어떻게 주주 가치를 더하느냐 그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장기적인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주에서도 좋을 텐데 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저한테는 금융주는 성장이 없는데 성장 없는 데서 무슨 종목에 대한 기회를 찾겠습니까?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벌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기회들이 주가가 더 반영을 잘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네요. 1억을 딱 신성델타테크, 추선도체, 매수, 바이앤홀드.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뭐 아니면 뭐 엔캠 급등했지만 더 간다 뭐 이런 거 제가 채널 폭파시키려고 온 사람은 아니고요. 급등한 종목들도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쪽들이 많이 부러우실 거예요. 또 내 계좌가 그만큼 못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일단 조금만 샀어도 벌써 내 계좌 이만큼 올랐을 텐데 원래 저희가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그 올라갈 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맞아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약간 피날레는 또 불꽃놀이 하듯이 위에서 팡 터지는 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차라리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섹터 흐름들 찾아간다라고 되면 여전히 반도체겠죠. 반도체 쪽으로 더 집중을 하시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쪽에서 지금 새로운 종목 찾기가 많이 활발하게 제2의 엔캠 찾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관심 가지시면서 계속 또 보강하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실적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서도 언급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섹터가 있을 겁니다. 전력기기, 맞아요. 화장품. 네. 이 섹터는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 적어도 올해는 안 꺾입니다. 그러면 그쪽들도 기회를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런 실적 성장된 종목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런 쪽에서 한번 구성을 단 반도체 중심 그리고 2차전지 해서 짜 놓으시고 한 20-30% 정도는 현금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 20-30%는 신성절 자테크. 예. 예. 이런 시장의 좀 주도적인 종목들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쪽에서 절대 물리면 안 되죠. 물리면 안 되는데 이런 쪽의 흐름도 봐가면서 그냥 매매하다가 좀 정체가 된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럴 때 꼭 올라가더라고 이런 종목들이. 그럼 그런 때서 할 거 없는데 이거라도 잠깐 해봐. 그러면서 좀 그래도 한번 트레이더의 길로 한번 해본데 의외로 먹히는 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좀 주춤했을 때 그럴 때 쪽에서 더 안 빠지고 버틴다 그러면 안 빠지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어떤 논리를 체크해 보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그렇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서 만족하고 그냥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요즘 오늘 센 섹터가 어디지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시장은 그런 것들이 더 단기 투자에는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다 너무 좋았지만 특히 흥미로웠던 게 의료 AI, 뷰노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얘기가 안 나오는. 그것도 그러니까 실적 성장 관련된 쪽의 종목이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죠. 들어가도 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아까 너무 인상 깊어서요. 이혜진 대표님. 저 혼납니다. 이혜진 대표님한테. 그 어디서 겉핥기식 얘기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말씀하냐고 그렇게 우리 소중한 루닛을 뷰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 2월 달 한 2달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또 되는 종목도 대차에 간다. 이런 쪽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포모 느끼지 마시고요. 차례 되면 다 갑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게 되면 자꾸 저희 SK하이닉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숙제겠죠.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포모를 일으키지 마시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바들 이거 성장이 있는 종목이야 라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계속 챙겨가고 거기서 집중하고 하시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겁니다만 중요한 건 시장의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그랬을 때 좀 많이 올라갔다 줄였다가 좀 다시 시장이 빠져서 좀 지지할 때가 들어왔다 샀다가 하는 이런 것도 좀 다 전량을 매매하게 되면 그러다가 훅 날아가게 되면 안 되니까 갖고 있던 종목들의 한 50%는 위쪽으로 좀 정리했다가 밑으로 싸게 샀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감도 익혀가시는 게 K증시에선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K증시뿐만 아니라 앞서서 또 바이오제약, 비만치료제, 또 빅테크 얘기해 주면서 미국 주식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 나중 질문제가 그러면 또 그렇게 오겠네요. 자, 이번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사야 될 종목 딱 하나 이런 거. 보니까 썸네일로 그냥. 그래서 제 표정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유쾌하게 이렇게 증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터뷰 요청드리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